광전기님 1등 하셨습니다. 김세라님 2등, 박아름 3등, LDS님 4등, 공가스님 5등, 조용님 6등, 포로포님 7등, 박병현님 9등, 로산이 10등, 제이스, 송재인님, 김강필님, 이도선님, 김초롱님, 라스칼님, 박혜숙님, 화성사라님, 희연님, 고재웅님, BJ님, 이재용님, 오승태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수철하이, 이용근님, 광식이님도 반갑습니다. 초코파이님. 오늘 좀 꽤 오래 달릴 거예요. 하루 쉬어갖고. 순서는 이렇습니다. 1부. 중국의 외자기업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관해서 일부 할 거고요. 2부는 물가, 세계 인플레이션이 도래하고 이 물가 관계 장관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장관 회의도 있지만 두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경제장관은 물가에 관계된 경제장관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에 관계된 경제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2부에 할 거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곧 5월달에 임박했다는 거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데 5만 평이나 10만 평 얼마 여러분 원하는 가격이 얼마야? 땅 좋아하잖아. 에? 내가 다 알려줄게. 에? 내가 3부는 땅에 관계된 거. 몇 평을 원해? 원하는 걸 1억 내에 몇 평을 원해요? 원하는 대로 다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흑수저들이 땅 가질 수 있는 거, 몇 평을 원해? 말만 해요. 몇 평? 말씀을 하세요. 몇 평? 예? 내가 땅 10만 평 이상 살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말씀을 해보시면은, 땅에 관계된 거 10만 평. 땅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내 땅 완전히 그냥 10만 평, 만 평, 5만 평, 그냥 몇 천만 원에 사는 방법 알려줄게요, 그냥. 예? 필요한 사람 얘기해요. 예? 난 별로, 근데, 왜 이렇게 됐냐 같으면, 답이 그래요. 재테크를 하는 사람은 생산을 할 수가 없다고요. 재테크라고, 이자학을 배운 사람은 생산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활용도 없는 땅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 같으면,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헐값에 살 수 있는 땅이 지천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네? 그들이 버린 땅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기술이 있고 농업 기술이 있고 아니면 재배 기술이 있고 무슨 기술이 있으면은 몇만 평을 몇 천만 원에 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알려줄게요. 예. 온비드 다 사용할 수 있어.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근데 그 대신 공부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난 뭐라고요? 그렇게 또 살려고 그러면 몇 년을 준비해야 돼? 꿈이 있으면? 몇 년 준비해야 돼요? 말해봐요. 나는 방법은 알려줘. 몇 년을 준비해야 돼? 땅은 5년. 에? 아니, 건물 못 지으면은, 그거 지으면 되지. 법인으로 그거 해도 돼요.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네, 그래서 그걸 헐값 사갖고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기도원 같은 거, 그거는. 아이파, 그냥. 5년, 땅은 5년, 법인 10년 준비, 완벽하게 준비하는데. 땅은 5년. 이거 어떻게 보는지,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알려줄게. 집은 3년? 또 공부해요? 그럼 나 안 가르쳐 줄게, 그럼. 학교도 가능해요. 이거 법이 있어요. 은하와님 반갑습니다. 제일 위험한 거지, 법인이. 고수단계 법인. 평생 공부. 내가 흥분을 시켜줄게, 다. 고급 정보가 그렇게 필요하다며. 내가 접근할 방법을 알려줄게. 그들만이 아는 법.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스킬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을 왜 키워야 되는지,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이 상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스킬을 키운다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아, 너 엄마한테 잃는다, 시연이. 상속세, 와갖고 막 욕을 하대? 아니, 뭐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세금은 내. 그것도 많이 내야죠. 애국하셔야지. 대접받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야지. 뭐, 다른 나라 그런 건 없어, 앞으로. 세금 많이 내는 게 좋은 거예요. 있는 사람일수록. 그게 선진국이에요. 아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던가. 뭐 선진국에서는 부자가 세금을 안 낸다며. 와, 그 논리가. 다른 방식으로 다 내요. 평소에 다른 방식으로 보완을 해. 현지인들이 다 얘기해 줄 거야. 이건 전 세계인들이 보는 거라 국내 논리가 안 통해. 아유, 왜 그래. 그 유럽 신문 봐도 다 나와요. 그거 알려줬죠, 유럽 신문. 교포들이 보는 거. 그거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어. 거짓말을 못 해. 이렇게 맞춰갖고 논리 맞추기 게임 하는 거 아니야. 에? 아니, 가진 사람이 내고 없는 사람은 안 내는 게 상식이지. 선진국에. 그게 인권보호고 문명화된 국가지. 뭐 총 맞았어? 에? 미쳤냐고. 어? 뭐 좋은 소리 들을까봐? 아유, 나 그런 방송 아니에요. 어. 듣지 마. 어? 왜 그래? 거품 물지 마요. 많이 벌수록 많이 내야지. 많이 물려줄수록 많이 내야 되고. 왜 그래? 해외 다 그래요. 미국, 스위스 상수해요. 아니, 왜 다른 나라 많이 내는 나라도 많아. 그리고 다른 걸로 저기를 해요, 다. 많이 벌수록 많이 내는 게 선진국이에요. 왜 나쁜 것만 얘기해? 자기를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논리가 딱 간단해요. 많이 벌수록 많이 내는 거고 벌금도 많이 낼수록 많이 내. 그게 선진국이에요. 간단합니다, 아주 원칙은. 많이 벌수록 많이 냅니다. 많이 물릴수록 많이 내요. 그게 선진국입니다. 얼마나 간단해. 논리가. 아니 뭘 어쩌라고. 어? 나라가 어떡하라고. 나라는 어떡하라고. 사람들은 어떡하고. 그만큼 대접받고 누렸으면 됐지. 그게 무슨 도둑질이야. 당연한 거지. 아니면 다른 나라 가. 한국에서 왜 누릴 생각을 해. 사실을 얘기할게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누구한테만? 가진 사람한테만. 이런 나라는 없어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도시값 빼고 2위에요. 사주 이익률 추구가 9배야. KDI 있어요. KDI 가서 봐요. 속일 수가 없다고. 이제 자신이 능력으로 벌어야지. 무슨 소리야. 물려받아서 배불리고 편하게 생각할 그런 거 없어요. 나라가 발전하고 그 정의는 간단합니다. 땀 흘린 만큼 많이 가져가게 하는 거. 그래서 덴마크는 총리하고 청소부하고 월급이 비슷해. 당신들이 우습게 하는 그 청소부가 귀하게 생각한다고요. 육체노동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게 하는 게 선진국이에요. 왜 거짓말을 하냐고. 다른 방법으로 다 내게끔 만들어요. 어? 어떡하라고. 당신 배불린다고 남 짓밟고. 자식이 뭘 물려줘. 기부해. 당신 세대에 많이 누렸잖아. 응? 세금 제대로 해야지. 애는 군대 가야지. 없는 사람이랑 똑같은 법에서는 법을 어기는 거야. 문제가 그거예요. 이 나라의 법통을 어기는 거라고. 우리는 삼균주의 국가입니다. 그걸 바꾸려고 그랬죠. 이 정권에서. 우리 임정의 정신을 이은 사람이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야. 당신들 논리대로 하면 일본 식민지 방식 아니야. 그리고 계급 이동이 있어야지 나라가 잘 살게 되지. 응? 베트남의 아파트 사 어떨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베트남 가서 내 아파트 사봤어 알지. 이상한 얘기를 자꾸만. 그 사람 누구야?
잘 모르겠어요. 아, 이 얘기하는데 무슨 아파트 얘기. 아, 진짜 이거 참. 에? 내가 아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많이 볼수록 많이 나는 게 선진국이에요. 문명국이고. 많이 누릴수록 많이 자기 헌신하는 게 선진국이고요. 영국은 왕 자제들도 왕세자는 무조건 군대 가야 돼. 예? 그 동양에서 온 거예요. 중화사상이라고, 영향이. 아, 뭐 스트레스요. 아니,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불안하게 할 거라니까, 다. 모든 거를. 다 까발릴 거예요. 다 기회의 평등을 내가 만들 거야. 조금이라도. 웃기지 마. 그런 건 없어, 앞으로. 국민의 도덕은 딱 하나요. 나라가 잘 되는 거. 그 도덕률, 당신들의 배불리는 도덕률이 아니라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라가 발전하는 거. 거기에 기생하는 거는 다 해충이에요. 나라에서 볼 때는. 그게 이 땅의 도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헛소리야. 아니면 이 땅에 살지 말고 가버려요. 딴 나라 가버리면 되잖아. 돈 들고. 왜 그래? 간단한 거 갖고 그래요. 우리는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헌법정이 뭐죠? 임정정신이요. 임정의 법통을 이었으니까. 그 임정이 뭐죠? 삼균주의입니다. 당신들이 얘기한 논리는 삼균주의의 위배가 돼요. 삼균의 법. 우리는 삼균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헌법 아래. 헌법은 임정정신. 임전의 정신은 삼균주의죠. 그 삼균주의는 대동의 철학이 있죠. 그 400년이 됐다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정통성이 없다고, 논리가. 우리의 도덕은 딱 하나입니다. 나라가 잘 되는 거. 그게 사회가 잘 되는 거죠. 뭘 어쩌라고. 나도 다른 놈처럼 뭐 혀가 달콤하게 뭐 부역을 해주길 원해? 어? 비굴하게 원해요? 나 정기술자야. 말을 하라고. 아니, 여기 와서 얘기를 해봐. 해외가 어떻고. 우리는 삼균의 국가입니다. 더 위대한. 그걸 짓밟은 게 지금까지 당신들 논리였다고. 헌정을 짓밟고 있는 거라고요. 당신들 논리는. 아니면 건국정신을 부정하던가. 그 땅 아래서 살고 있는 걸 그만큼 누렸으면 됐지. 에? 문명국은 많이 받을수록 많이 희생해야 되는 거죠. 많이 벌수록 많이 내야 되는 거고요. 당신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 당신들이. 헌법을 짓밟고 있는 거라고. 사실상 우리는 삼균이 정신이에요. 그래서 헌법은 임정의 정신을 법통을 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보라고. 왜 그런 데서는 뭐 해외에 아주 꼼수만 찾나? 정확한 실상은 얘기 안 하고. 논리가 편협해. 그걸 보신이라고 그래. 보신 논리라고 그러는 건데, 보신 논리는 부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누렸으면 목숨이라도 바쳐야지, 나라를 위해서. 아닌가? 무슨 소리야? 나 그 씨를 뿌린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도덕은 뭐예요? 나라의 발전. 그게 우리 선열들이 추구했던 겁니다. 당신 배불리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쫓아내야 된다고. 그게 200년부터 선진국이라고요. 죽이지 않아. 쫓아내요. 딴 나라 가서 살라고. 유랑민으로 살아. 그 유랑민을 서름은 겪은 게 유대인입니다. 600만 명을 그냥 죽였다고요. 나라 건국한다고. 자기 민족을. 동종을 받아서라도 팔레스타인 땅을 뺏어야 된다고. 그 나라 없는 서름 같은 걸 아직 몰라서 그런가 본데, 해외 동포분들 와서 갑질하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주지 마세요. 예? 해외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해줘요. 상종하지 말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인간들은 조선인이 아니잖아. 뭐 어떡하라고. 중국도 올라오고 뭐 어디까지 가자고. 아니 당신이 뭔데 헌법 정신을 짓밟어. 논리를 얘기하라고요. 우리는 삼균의 국가예요. 아 그 나라가 좀 거기 가서 사시면 되지. 내가 알기로는 종신형 때리던데. 근데 국적 회복하고는 저기 하면은 신고 안 한 거 있으면은 50% 몰수해버려요. 미국은. 당신들 얘기하는 나라는 아예 재산을 몰수해버린다고. 해외 교포들이 있으니까 그 교포 저기 보시는 유럽 신문도 있고 그러니까 가서 확인해 봐요. 뭐 어쩌라고. 뭐 내가 잘못 얘기해. 헌법 정신을 지키자는 게 잘못 얘기한 건가? 왜 우스워? 그런 법들이? 논리를 새로 만들면 돼? 헌법 질서 위반이라고. 많이 버시면은 많이 내셔야 존경을 하죠. 많이 내고 안 내고 내 자식만 잘 되려고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라고요. 누군가는 국방을 지켜야 되잖아. 그게 왜 없는 사람이 돼야 돼?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우선. 그게 영국이고 스웨덴이고 다 그러잖아요. 독일이고. 뭐 어쩌라고요. 아니 나 그런 거 없어. 뭐 앞에서 교양을 떨어 보시던가. 교포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해외 교포들도 많이 보시니까. 내가 하나 물어볼게. 해외에 계신 분들. 그 해외는 한국처럼 그럽니까? 한국처럼 없는 사람 짓밟고 없는 사람이 모든 걸 감당해야 돼요? 해외 교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요?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많이 버시면 많이 내야지. 그거 다 나라의 혜택이야. 그렇지 않은가요? 받은 만큼, 여기 있네, 이영근님. 받은 만큼 누린 만큼 의무를 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건 없다고? 그런 나라를 만들던가. 우리는 헌법 정신이 임정에서 온 겁니다. 임정은 상균주의죠. 상균은 400년 대동해오래서 나온 거죠. 우리의 도덕적 가치는 딱 하나입니다. 이 사회와 나라가 발전하는 거. 부역하는 사람 찾아가. 그리고 흑수저 방송이에요. 욕 좀 먹고. 아니라고 얘기를 해봐야 아주 간단한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벌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낼 건 내야지. 더 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미국의 부자들이죠. 워런 버핏 세계 1위 부자가 왜 세금 적게 오냐고 얘기하잖아요. 더 내라고 부자들 보고. 그러니까 존경을 받지. 뭐 하는 짓이냐고. 워런 버핏이 뭐라 그래요? 부자들, 미국에 있는 부자들이 세금 안 걷게 한다 그러면 나라 망한다 그러잖아요. 먼저 제일 많은 부자부터. 우리나라 어떡하죠? 반대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버티는 거죠. 정신병자들이 보는 거라는데 내가 볼 때 이 땅에 사는 사람 도덕의 1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라가 발전하는 거, 나라를 지키는 거.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유대인 얘기를 해줄게요. 호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호조론. 왜 유대인이 그렇게 됐는지. 호조론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해외에 지금 8천억 달러가 있어요. 국회 보고서 보세요. 가서. 에?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여권 유지하는 것만 신기한 겁니다. 그런 나라가 있어요? 전 세계? OECD 상위 20대 국가에 그런 나라가 존재해요?
나라를 망치면 벌을 받아야지. 당신 돈 보고 존경 안 하게 하는 게 방송의 취지예요. 사실은 그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많이 번 만큼, 많이 물려주는 만큼 많이 내야죠.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지. 없는 사람들 뭐 어떡하라고. 그럼 갈등만 더 심해지면 나라는 어떻게 하라고. 당신 자식 군대 보내야지. 우선. 다른 사람이 이제 앞으로는 돈 보고 존경 안 하게 할 거예요. 네. 900조가 지금 해외에 있어요. 짱 박혀 있어요, 지금. 범죄야, 다. 헌법으로 보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보던가. 앞으로 더 우리나라는 진보 되면은 군대 안 가고 세금 회피했던 사람은 국적을 박탈시키게끔 해야 돼요. 그게 착한 일이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뭘 할 수가 있는데, 무슨 해악을 끼친다고 여러 사람한테 나라하고 이 사회에. 그런 괴물들을 키워내고 있다고 지금. 그 기저에는 수많은 슬픔과 죽음이 있는 거예요. 많이 벌면 많이 내고 많이 물려주면 많이 내는 게 선진국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정당히 처벌, 네. 다수를 위해서. 당신은 소수야. 어차피 노예교육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럼 나라 망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난 전기술자야. 그리고 왜 전기술자한테 이렇게 욕을 처먹어야 돼. 우린 법통이 삼균주의입니다. 그건 400년이 됐죠. 여러분들은 대동의 자식들이죠. 그래서 자, 중국 시간 하겠습니다. 40분까지 17분에 쓸데없는 소리 뜯었네요. 와서 얘기하시면 정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논리를 펴드릴게. 내가 아주 간단합니다. 상식적이고, 많이 벌면 많이 내시고 많이 물려주면 많이 내세요. 많이 누리셨으면은 아드님은 나라를 바치셔야지. 그런 건 없어. 응? 왜? 어떡하라고? 뭐 잘못 얘기했나? 이게 범죄야? 자, 중국은 산업 고도화 전략이라는 거를 1월에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래도. 그 얘기는 뭐냐 같으면 롯데하고 이랜드의 유통업을 다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0년대 초에 다른 외자 기업들을 초대하면서 나라가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내부의 문서라든 저기는 금융이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시스템은 아직 엄청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에 머물고 있죠. 네? 그래서 이들이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호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국의 유통업이 된 거죠, 사실은. 그게 걸려든 거죠. 32개 브랜드 전략을 하면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이들은 저구제 국가입니다. 저구제는 관료제 국가죠. 관료제를 따지게 되면은 2000년, 2500년도까지 올라갑니다. 어디죠? 스파르타 방식을 했다고요. 리굴리우스법을 따르고 있는 거죠, 정신을. 근데 이분들이 제조업 활성화하면서 국부를 엄청나게 중국에 창출하면서 해외에 있는 원천 기술과 공장과 설비를 갖다가 무한대로 중국으로 유입시킨 거죠. 한국 기업도 많이 당했죠.
사드 여파는 아니 32개 브랜드 전략 때문에 그래요. 준비해왔던 거죠. 그래서 3차 산업의 유통업도 어느 정도 배웠겠다. 이제 1월 달에 발표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그 실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외국 기업 유치 투자 촉진법이에요. 1월에 발표했어요. 진입규제 완화라는 건데 중국 와서 사업하라는 거거든요. 어떤 기업만? 고도 정밀 기업들만. 그러니까 산업 고도화 전략이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한국으로 보면은 한국 입장에 보면 산업 고도화 전략법이죠. 한국을 잡아먹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유통을 했기 때문에. 이 산업 고도화 전략법에 따라서 1월에 발표했죠. 전인대에서. 네, 세계 모든 기술을 블랙홀처럼 흡수하겠다는 거죠. 인력을 300만 명이나 2015년도까지 받아들였으니까요. 중국 유학생이든 누구든 해외적이든. 그래서 산업 고도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의 야심이죠. 그래서 한국의 산업 고도화 공장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들 2000년대처럼 다시 호구가 돼주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요. 밑에 32개 브랜드 전략이라고 중국 강의 들으시면 있습니다. 저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정신이 없어서. 랜드스케프니 나중에 한가하면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우리가 있던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공장들, 특히 유럽에 있는 쿠카라든지 로봇이죠. 로봇 산업이라든지 산업 고도화 기업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해주겠다고 지금 2000년대처럼 사기를 치고 있죠. 사실상. 중국에 오면은 중국 거죠, 다. 그게 바로 산업 2017년 1월에 발표된 중국의 외자기업 유치 투자법인데 정확하게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산업 고도화 추진법이죠. 이게 중국의 야심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3차 유통업까지 노하우를 전수해줬기 때문에 얼르고 달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국의 관광 사업을 키우겠다고 외화 유출을 막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3조 달러가 내려갔다고요. 2조 5천억 달러 정도까지 내려갈 건데 2조 달러가 넘어가면 중국의 세계적인 어떤 통화 위신이 떨어집니다. 반도체는 올 하반기부터 중국에서 대규모로 가동될 거예요. 중국의 진짜 굵기가 시작되는 거죠. 중국의 대학 연구인력 한국이 빠져요. 아예 아시아 패권국을 자처하겠다는 겁니다. 산업 고도화 추진법이죠. 한국식 발음으로 보면, 한국식으로 보면. 그러니까 외자기업 도입법인데 정확하게는 2000년대 초반이 그 중위기술 공장들 도입이라면 이번엔 산업 고도화죠. 우리나라가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추진했던 산업 고도화를 무조건 흡수하겠다는데 거기를 독일로 타켓을 담았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언론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우리는 초고대 산업 고도화를 지금 추진해야 됩니다. 초고도화 산업 응용기술이 그러니까 현장하고 합천 그러니까 현장 친밀형 산업 고도화를 추구를 해야 돼요.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모든 브랜드라든지 어떤 노하우라든지 우리 추격자 전략을 모두 한국 걸 다 베껴가겠다는 게 거의 끝났다는 겁니다. 70% 정도. 한 30% 남았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얼른 달래든 뺏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뺏어올 게 많아요. 사실은. 뭐 우리는 고도화, 전문 고도화, 금융은 신용, 산업은 고도화, 그 다음에 응용기술은 적합성, 그 다음에 안전평가라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아직 할 게 많아요. 독일이 중국하고 짝짝꿍이 돼가고 있는 거죠. 미국에 견제한다고. 그들의 처지나 중국의 처지나 미국한테는 지금 적이니까요. 뺏어올 적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나라의 경각에 달린 위기에 지금 여기서는 자기 부동산 재산 지금 늘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단순한 거죠. 어떤 뭐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내부에서 나눠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있는 거 갖고 지금 자기 자식 주겠다고 저 난린 거예요. 미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식이 근성이 없으면 딴 사람 물려줘야 되죠. 사실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근성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키워내야 된다고요. 그래야 중국하고 싸워서 이기죠. 지금 우리는 초고도 산업 문명화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독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독일에서 배울 수 있는 문명은 싹 배워갖고 라인 경제를 배워갖고 와서 응용해야 되고요. 일본에서 적합성 정밀을 뺏어와야 되고요. 스위스라든지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 시계라든지 그런 아시아에서 스위스가 돼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스위스 독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기에, 이 엄중한 시기에 지금 자기들 재산 걱정하면서 남한테 어떻게든 갈 거라는데 나라가 가난하게 되면 종속국이 되면은 당신들 자식의 미래도 없는 겁니다. 자수한 상관, 그래서 지금 아주 근성 있는 어떻게 보면 독종들이 나와야 될 시기입니다. 기업이든 어디든. 온실 속의 화초로, 온실 속의 화초도 강한 독종들이 있어요. 그런 더 독종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먹고 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동, 몇 푼, 어떻게 보면 10년 후면은 재화라는 건 10년 주기로 바뀝니다. 산업의 마음, 여기 얘기 있네. 산업 마음 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산업 자본 때문에 커온 거죠. 강남이란 것도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산업 자본이 있기 때문에 200원에서 1,700만 원에서 4,300만 원 된 거 아닙니까? 16만 배 오른 거 아니에요. 경부고속도로 라인 때문에. 그게 지금 박살이 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신들 부를 이뤘더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산업 고도화 때 전략 때문에 오른 겁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옛날처럼 산업화 신화의 미신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나라가 10년 후퇴하게 되면은 그 돈도 없어요. 별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성이 있고 독종이 있는 사람들, 그 나라와 가서 그 청년들과 겨뤄서 이길 수 있는 인재들을 당신이든 아니면 흑수저든 키워서 그 사람들한테 기업을 맡기거나 조직을 맡게 되는 거죠. 그래야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지금 쪼그라드는 파이에서 지금 별 미친 짓을 벌이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1월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5년 안에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산업 초고대를 해서 주변국을 종속화시키겠다는 거죠. 이른바 중화로 돌아서겠다는 겁니다. 지역의 맹주죠. 거기에 옛날에 조선도 있었지만 조선은 독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자본주의자예요. 그래서 진입장벽을 완전히 낮춰버렸죠. 한 번 더 잡아먹겠다고. 이번이 마지막이죠. 거기에 속아서 들어가거나 거기에 완전히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끝장이 나는 겁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 있고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 5년 전부터 한국을 어떻게 할지 시나리오를 다 짠 것 같습니다. 보고서들 보면. 근데 중국이 우스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속적인 중국도 노동비, 인건비 상승을 리밸런싱 하겠다는, 그러니까 산업하고 2차, 3차, 1차 산업을 다 리밸런싱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생산을 외자기업을 도입해서 증가하면서 기술 이전하고 공장 설비까지 싸그리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그거를 하겠다는 수준으로 최소한 한국을 5년 내에 따라잡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그게 1월에 발표한 산업 고도화 전략이죠. 5년 내에 한국을 끝장을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미친 거 아니냐고 당신들도. 이 기득권 누리고 있으면 거기에 긴장을 하고, 예? 지금 있는 재산을 지켜야지. 그거 중국 시장을 석패하게 되면 당신 재산은 100배로 늘어납니다. 북한을 통일하게 되면 더 늘어나죠. 없는 거 같고 쪼그라드는 거 같고 뭘 어쩌겠다고요? 중국이 한반도 흡수하는 것도 전략이죠. 사실은.
중화하는 거. 근데 문화가 지금 더 우리가 앞서 운영이라 그럴 수 없는 거죠. 계획은 그래요. 그래서 홍콩, 마카오, 대만을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홍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배를 굶어도 좋다 이거죠. 근데 이럴 때 지금 엉뚱한 민족주의 선종하고, 예? 그것도 롯데 같은 기업 백칭 세웠죠. 그들이 민족 기업입니까? 거기에 지금 재산 얘기 지금 하니까 아주 난리가 났죠. 이 땅에 살고 있으면 나라가 잘 되는 게 법이에요. 도덕이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진보고 나발이고. 우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숨을 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어야 되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존하고 단합을 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거는 백인들한테는 개인주의를 가르쳤지만 자기들 단합을 하죠. 연대주의를 추구하죠. 유대인끼리는. 신용 연대주의라는 걸. 자신들은 지금 개인주의 세상을 얘기하지만은 그게 나라 망한 일이죠.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했죠. 유럽에 가갖고. 지금도 미국에서 그 짓을 하고 있죠. 아틀란티스 책을 발표해서 개인주의를 가라. 근데 자기들은 연대주의죠. 사회 공존주의고요. 철저하게. 그래서 미국을 지배하고 있죠. 우리는 사실은 연대주의를 가야 됩니다. 유대인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원래 연대주의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웃기지 마세요. 유대인은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건국하기 위해서. 몇천 년의 역사의 한을 끊겠다고. 2000년에 유랑에서. 지금 우리도 그럴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역사적인 아픔 때문에 떠들고 있는 인구가 200만 명입니다. 동포가. 근데 이런 연대주의를 추구해야 된다고요. 사실은. 당신들이 말하는 개인주의는 노예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이용할 대상한테. 그게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거죠. 상속세 악에 바치겠죠. 그 악에 바치는 거는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 땅에서 기울일 이유가 없죠. 법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연대로 해서 바꾸면 그만인 겁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하다가는 살지 못합니다. 전 죽어도 좋습니다. 연대를 해야 되는 거죠. 연대주의라는 거. 신용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은 연대해서 미국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조선이 믿어야 됩니다. 유대인 얘기는 내일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은 다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유대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유랑이 되겠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유럽 동포신문 알려주세요. 다른 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 가면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못해요. 이제는. 유럽 여기 동포들도 많이 보고 있어요. 동포들이 다 남겨주세요. 글을 반박시켜 주시고. 지금 아직도 80년대나 90년대 빨갱이 논리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외국에 있는 분들이 더 애국적이죠. 잘못하면 유랑 되니까. 자, 40분이 됐습니다. 오늘 3교시 할 거예요.